여러분, 헌하!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오프닝 편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조가 준비한 A사의 마케팅 전략은 만약 제가 이렇게 발표를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글쎄요, 아마 세 번째 줄부터 졸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확실해요. 모든 강의와 그리고 강연은 기본적으로 발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졸리고 지루합니다. 청중은 이미 사실 졸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졸리거든요.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듣는 유명 강의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아마 그런 느낌을 받기 마련입니다. 네, 제 강의는 좀 자발적으로 듣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도 바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는 스피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 이제부터 졸릴 거예요. 시작!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하냐고요? 아유, 오프닝이죠. 오프닝 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의 우리 첫인상 3초 안에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스피치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몇 초인가는 제가 세보지 않았어요.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그만큼 일단은 초반부에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이 훌륭한 스피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프닝이 중요합니다. 네, 초반부에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요인들은 사실 이외에도 굉장히 많긴 많아요. 자신감 있는 표정이라든지 울림 있는 목소리라든지 또는 이렇게 헤어스타일 또는 메이크업도 있고 의상 그리고 적절한 아이 컨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이스 강의에서 진행했던 이 청각적 요소 그리고 이 강의 후반부에 있는 시각적 요소도 이 여러한 첫인상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모든 요소들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첫 시작을 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첫 시작을 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뭐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작을 해버리면 뭐랄까 그냥 청중들은 졸리기 시작하고 아무리 진짜 많이 준비한 첫인상 좋고 여러 가지 한 스피치는 실패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러면 아니래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청중들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오프닝이 필요한 겁니다.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오프닝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오프닝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오프닝은 이 기능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청중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청중과 그리고 이제 발표자 사이에 이 벽을 조금 허무는 거죠. 세 번째는 발표자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청중들이 그냥 이렇게 웅성웅성 하면서 아니면 그냥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 때 뭐야? 이렇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청중들은 점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발표를 할 때 그 사람을 뭔가 이성적이고 비판적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마음을 열고 이 감정적으로 교감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믿어보세요. 이렇게 분위기를 풀어주게 되면 발표자도 또 이렇게 내가 지금 말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구나 하면서 좀 뭔가 긴장도 좀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오프닝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청중과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또 딱딱한 말이 아닌 공감을 할 수 있는 편안한 말로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네. 자, 저는 보통 오프닝 기법으로는 또 딱 두 가지 방법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 기법이고요. 두 번째는 에피소드 기법입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제시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 기법은 말 그대로예요. 그냥 청중에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누구씨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내 스피치에 같이 동참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듣고 있어도 예를 들면 이렇게 보다가 네, 가정 선생님, 네, 지금 제 스피치 잘 되고 있나요?
이렇게 묻게 되면은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도 이 발표자가 물어보게 되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심리입니다. 네, 내 스피치에 이렇게 같이 동참을 하게 해야 돼요. 그럼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발표에 아무래도 집중을 하게 되겠죠. 제가 실제로 이 대학 시절 때 발표했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그게 있었잖아요. 이 자가용으로 함께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타는 이제 카풀 서비스가 굉장히 유행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연하게도 이제 택시업계 반발이 엄청 거셌죠. 말이 좋아서 뭐 택시 아니 카풀이지 뭐 유사 택시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 광화문에서 뭐 택시 기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집회할 정도로 굉장히 떠들썩했던 이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재미없는 이야기고 머리 아픈 이야기인 건 짐작이 가시죠? 자, 이때 발표를 할 때 다른 학생들은 다 이렇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뭐 4조 발표자 땡땡땡입니다. 저희 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풀 서비스는 뭐 기술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어떠세요? 일단은 굉장히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네. 이걸 듣는 반응, 학생들의 반응 다 그랬어요. 그냥 멍하니 듣고 있는 거죠. 나 발표할 차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저는 발표할 때 앞에 있는 이렇게 사람 네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택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타세요? 네, 몇 번 정도 타세요? 했더니 저는 뭐 2번? 저는 한 3번 정도 타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택시를 타고 나서 느꼈던 감정을 딱 놓는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기운이 강했나요? 부정적인 기운이 강했나요? 했더니 대다수의 분들은 부정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몇 분에게 더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들도 또 이제 대다수는 이제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발표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택시에 대해서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풀이 무조건 좋고 이 택시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말 나쁘기만 할까요? 자, 저는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랬더니 학생들의 눈이 반짝반짝 거렸습니다. 네. 이런 게 바로 질문 기법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청중들은 그냥 가만히 뭐 휴대폰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발표 차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또 몇 분에게 더 질문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면서 질문을 드리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 나도 질문 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 발표자의 스피치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스피치와 그런데 전혀 동떨어진 질문은 사실 좀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사실 이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답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식사는 다들 하셨나요? 이런 질문은 글쎄요, 좋은 말이긴 하나 사실상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피치를 시작해서 오프닝을 할 때 질문하기 기법을 쓰실 거면은 이 스피치와 연관된 질문을 던져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재미있는 에피소드 말하기. 이 방법은 청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정말 잘 활용했다고 생각하는 스피치 중 하나가 이 세상을 바꾸는 15분에 나오는 이 조용민 구글 매니저님의 이 오프닝이었는데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조용민 님께서는 시작하시자마자 자신의 첫 영화관 데이트 이야기를 갑자기 풀었어요. 구글 매니저님이. 썸을 타는 분과 첫 영화관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분에게 호감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를 했다가 했는데 글쎄 어떻게 했냐면 영화를 이렇게 두 자리를 예매를 하잖아요. 이 여성분의 옆자리를 예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패딩을 그냥 올려놓을 수 있게 하고 하나 더 나갑니다. 여성분의 앞자리도 예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매는 했지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의 시야가 넓어져서 편안하게 영화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편안한 자리를 통해서 호감까지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에피소드를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가는데요. 이 이야기가 사실 곧 마케팅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눈치채셨죠? 여기서 여성분이 바로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은 이렇게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완전 이건 빵 터졌죠. 대박 아닙니까? 만약 이분께서 바로 그냥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매니저 조용민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 기술적인 흐름과 이 마케팅에 대해서 어때요? 일단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시작을 하고 뭐 이렇게 경력이 뛰어나신다 하시더라도 졸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멍 때리거나 아니면 휴대폰 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조용민 매니저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이야기로 재미있게 문을 열면서 청중과의 교감을 실천하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스피치 주제와 관련된 자신만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시작하는 방법은 정말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청중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 진짜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질문을 던지는 기법, 또 하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하는 기법.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정말 좋은 오프닝 기법인 건 맞지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절대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했다고 해서 김도원 코치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시작할 때 질문하기로 해야지. 나는 무조건 에피소드 덩어리니까 에피소드로 무조건 시작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은 이 에피소드가 오늘 밥 먹었어요 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오프닝은 그냥 문을 여는 거잖아요. 청중들과의 흥미를 유감하고 발표자와 나 사이에 이 교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발표자의 긴장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꼭 정답만 이 두 가지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오프닝은 말 그대로 정말 편하게 하는 거니까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심리 테스트 이런 걸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도 있고요. 뭐 퀴즈 할 수도 있습니다. 퀴즈 해가지고 뭐 문화상품권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막 관심 유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진짜 자기가 잘하는 어떤 끼가 있다면 뭐 노래라든지 아니면 성대모사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청중들 관심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캐릭터 성대모사로 유명한 이 크리에이터 이만홀 씨는 자신의 그런 성대모사를 먼저 탁 하면서 청중들의 관심과 그리고 집중을 탁 유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스피치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일단은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좀 힘드니까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시작을 하셔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가장 좋아하는 그 본인만의 방법을 통해서 오프닝을 이렇게 꾸며보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미션,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를 이렇게 주제로 오프닝 멘트를 한번 짜보세요. 그렇게 짜본 다음에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